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첫 번째 강의로 유동 범위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유동 범위가 어떤 것인지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홈페이지에서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예제 파일을 보시면은 예제 시트가 있고요. 예제 시트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표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엑셀에서 수식에 가신 다음에 수식의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F3키를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두 개의 사용자 지정 범위를 입력해 놨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프루트 1이라는 범위는 예제 시트의 A3부터 A9까지 일반적인 범위로 지정해 놨고요. 레인지 프루트 2의 경우에는 오프셋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로 설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두 개의 범위가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만 제가 만약에 이 범위 안에 새로운 과일을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아바를 5,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표 안에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F3키를 눌러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오신 다음에 레인지 프루트 1을 클릭하시면은 이전과 똑같은 범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데이터가 범위 안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유동 범위의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데이터도 자동으로 반영을 해서 범위 안에 인식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유동 범위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실전에 응용하는 방법을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는 유동 범위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요. 유동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를 적용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본 다음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유동 범위의 적용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오프셋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를 알아볼 건데요. 따라서 오프셋 함수의 기초 그리고 카운트 함수의 기초를 알아본 다음에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오프셋을 이용한 유동 범위를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엑셀에서 실제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유동 범위가 무엇이고 유동 범위가 왜 필요한지 보고 넘어갈게요. 유동 범위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새로 추가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범위를 통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VLOOKUP이나 또는 데이터 유효성을 통한 목록 범위를 자동으로 갱신되고 업데이트하도록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인사관리, 새로운 직원이 매일 추가되는 경우, 자주 추가되는 경우, 또는 매출 관리를 통해서 일별로 데이터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아래로 데이터가 매일매일 추가되는 경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재고 관리의 경우에도 매번 새로 추가되는 재고 등록 번호를 관리할 때는 데이터가 아래로 이런 식으로 매일 추가되기 때문에 유동 범위를 이 데이터 범위로 등록하시게 되면은 이런 VLOOKUP이나 데이터 유효성 목록의 범위에 등록을 해서 매번 수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적용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오프셋 함수를 이용한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겠고요. 이 오프셋을 이용한 다이나믹 레인지는 보편적으로 이용하지만 오프셋 함수 자체가 많은 양의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 사용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를 이용하실 때에는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함수는 다음 강의에서 알아볼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가 되겠고요.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의 경우에는 큰 데이터의 사용에 적합한 유동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 기능을 이용한 다이나믹 레인지인데요. 이 표 기능의 경우에는 엑셀에 내장된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엑셀 초보자도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오프셋 함수와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 그리고 표 기능을 이용한 유동 범위를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 놨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프셋 함수와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의 경우에는
더욱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표 기능을 이용한 유동 범위보다 더욱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원시 자료를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프셋 함수와 인덱스 함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다소 이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편집 속도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표 기능을 이용한 유동 범위의 경우에는 엑셀에 내장된 기능으로 초보자도 사용 가능한 반면에 표 기능의 특성상 연속된 열이나 연속된 행위 하나에서 동일한 표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프셋과 인덱스를 이용한 유동 범위보다는 다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정교화되지 않은 자료에서는 표 기능으로 유동 범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오프셋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를 알아볼 건데요. 오프셋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오프셋이라는 함수는요, 일단 오프셋이란 단어 자체가 한국말로는 상쇄 또는 절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작 지점이 있을 때 그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행으로 몇 칸을 이동을 하고 열로 몇 칸을 이동을 한 위치의 값을 불러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A1셀, 지금 보시면은 A1셀은 여기가 되겠죠. A1셀에서 행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하고요. 한 칸을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열로 두 칸을 이동한 곳, 하나, 두 칸을 이동한 곳, 즉 C2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결과값은 C2셀의 값을 불러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4셀에다가 이 함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4셀 안의 결과값은 이 C2셀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를 볼까요? 두 번째 예제는 마찬가지로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A1셀, 이렇게 A1셀에서 아래로 3칸, 그래서 하나, 둘, 3칸을 이동을 하고요. 열로 4칸, 이렇게 하나, 둘, 셋, 4칸을 이동을 해서 일단 결과값으로 이 4셀이 지정이 됐어요. 근데 추가 인수로 상하 넓이와 좌우 넓이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하 넓이는 위아래로 2칸, 좌우 넓이는 마찬가지로 2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 4셀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2칸, 좌우로 2칸이 넓혀진 이 4셀부터 F5셀까지의 범위가 이 오프셋 함수를 통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count A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ount A 함수는요, 어떠한 범위가 있을 때 그 범위에서 빈칸을 제외하고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제는요, count A를 통해서 빈칸을 제외한 개수를 셀 건데 그 범위는 A1부터 A12까지, 즉 A1부터 A12까지의 이렇게 범위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A1부터 A12까지의 빈칸을 제외한 셀의 개수는 총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제의 결과값은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를 볼까요? count A 함수를 통해서 전체 A열 안에 빈칸을 제외한 개수를 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A10 셀을 기준으로 이 아래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는 아까와 같은 결과값인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0이라는 결과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예제로 B1부터 B7까지 보시면은 B1부터 B7까지 범위 안에 빈칸을 제외한 셀의 개수는 결과값이 7이 출력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 예제로 전체 B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B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전체 B열 안에 있는 빈칸을 제외한 셀의 개수는 총 9개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count A 함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전체 1행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셀 건데요. 출력값은 3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예제로 전체 7행 안에 있는 빈칸을 제외한 데이터의 개수는 여기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데이터가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프셋 함수와 count a 함수를 이용해서 유동 범위를 설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오프셋 함수가 있고요. 오프셋 함수 안에 시작 지점을 입력을 한 다음에 콤마 3개 넣어주시고요. count a 함수를 통해서 상하 범위와 좌우 범위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간단하게 아까 봤던 오프셋 함수의 인수를 잠시 보겠습니다. 오프셋 함수를 보시면은 총 5개의 인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작 지점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시작 지점을 바탕으로 아래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한 셀을 기준으로 상하 넓이와 좌우 넓이를 넓혀주는 함수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유동 범위를 오프셋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하는데 시작 지점을 일단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콤마 3개를 넣음으로 인해서 행이동과 열이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2 셀을 시작 지점으로 정하게 되면은 아래로 몇 칸, 우측으로 몇 칸 이동하지 않고 이 셀을 기준으로 고정을 한 채 count a 함수를 통해서 상하 범위를 넓혀주고요. 좌우 범위를 넓혀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작 지점을 A2 셀로 일단 고정을 한 다음에 count a 함수를 통해서 전체 A열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1행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상하 범위를 넓혀주고요. 좌우 범위를 넓혀줌을 통해서 유동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직원명 그리고 성별이 입력된 직원 관리 파일입니다.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A2 셀을 시작 지점으로 일단 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콤마 3개 넣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count a 함수를 통해서 A2 셀부터 A100셀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서 이 안에 넣어 줄 겁니다. A2 셀부터 A100셀까지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상하 범위는 9개로 지정이 될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추가가 돼서 이름이 김민수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로 늘어나면서 이 범위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count a 함수를 통해서 전체 1행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값은 3이 입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똑같은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함수와 차이점은 첫 번째 함수는 A2 셀과 A100셀까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데이터의 개수를 센 반면에 두 번째 함수의 경우에는 전체 A열 안에서 데이터 개수를 센 다음에 저희가 시작 지점은 A2 셀을 기준으로 시작 지점을 정해줬기 때문에 1을 빼줌으로 통해서 상하 넓이를 등록을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전체 A열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게 되면은 이 머리글 id라는 값이 포함돼서 데이터의 개수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A2 셀을 기준으로 범위를 넓혀 갈 건데 전체 A열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게 되면은 10이란 값이 출력이 되면서 오프셋 함수를 통한 유동 범위의 출력 값은 총 10칸을 넓힌 이렇게 범위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을 빼줌으로 통해서 유동 범위를 등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값은 같지만
이 두 번째 함수가 좀 더 유연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함수의 경우에는 A 100셀 이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은 데이터의 개수가 A 100셀까지 세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겠지만, 이 두 번째 함수의 경우에는 전체 A열 안에 있는 개수를 세기 때문에 범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겠죠. 다만 두 번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메모리의 사용량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기준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버스 함수를 이용한 유동 범위를 실전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오빠도 홈페이지에 오시면 예제 파일과 이북을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아래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예제 파일을 보시면은요, 제가 3개의 시트를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유효성 목록 시트고요. 두 번째는 썸 함수, 세 번째는 VLOOKUP 함수인데요. 이 3개의 시트를 바탕으로 유동 범위를 어떻게 응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시트로 오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목록 시트에서 C2셀을 클릭하시면은 이 담당 부서에 있는 부서 목록을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버튼으로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요, C2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면은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그리고 그 범위는 A2셀부터 A8셀까지의 범위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점은요, 제가 만약에 신규 부서를 추가를 했을 때에 이 데이터 유효성 목록 안에 자동으로 추가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목록을 등록을 할 때 A2셀부터 A8셀까지만 등록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 범위를 이용할 건데요. 일단 컨트롤 F3키 또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서 이름 관리자 탭을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레인지 담당 부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용자 지정 범위를 등록해 줄게요. 그리고 참조 대상에서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유동 범위를 등록할 건데요. 첫 번째로 기준 셀은 F2셀이 되겠죠. F2셀 클릭하신 다음에 콤마 3번 입력하시고요.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상하 넓이를 지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F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전체 F열이 선택이 되거든요. 선택하신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요. 빼기 1을 통해서 이 머리글이 포함된 데이터의 개수이기 때문에 빼기 1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의 개수를 세 줄 거예요. 그리고 가로를 닫아서 유동 범위 수식을 맞춰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동 범위가 등록이 됐고요. 여기에서 참조 대상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범위가 등록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신규 부서를 추가하게 되면은 컨트롤 F3키 눌러서 이름 관리자에서 레인지 담당 부서를 통해서 보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범위가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범위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 안에 넣어 줄 건데요. 시트에서 H2셀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오신 다음에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오시고요. 여기에서 원본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F3키 누르시면은 저희가 방금 이름 관리자에서 등록한 사용자 지정 범위 중에 하나인 이 레인지 담당 부서 유동 범위가 있거든요.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등록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으로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신규 부서 2를 추가해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같은 원리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은 이렇게 삭제된 데이터로 범위가 등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썸 함수와 유동 범위를 같이 응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C2셀 안에는 A2셀부터 A5셀까지의 범위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제가 밑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때에는
이 범위가 A2셀부터 A5셀까지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합계가 안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동 범위를 통해서 썸 함수와 함께 응용해 볼 건데요. 똑같이 컨트롤 F3키 눌러서 이름 관리자 불러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레인지 판매 개수로 유동 범위를 등록해 줄게요. 참조 대상은 똑같이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기준 셀은 G2셀이 되겠죠. G2셀 클릭하신 다음에 콤마 3번 넣어주시고요. 카운트 A 넣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G열 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G2셀부터 G100셀까지 최대 데이터가, 그러니까 최대 들어가는 데이터의 개수가 G100셀까지만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count A 함수를 등록해 줄게요.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은 아까 입력했던 전체 G열, 그러니까 아까 예제와는 다르게 머리글이 포함되지 않은 셀의 개수를 셀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1을 입력해 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괄호를 닫아 주시고요. 이렇게 유동 범위 등록을 맞춰 줄게요. 똑같이 레인지 판매 개수 클릭하신 다음에 이 참조 대상 클릭하시면은 여기 범위가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닫기로 이름 관리자 닫아주신 다음에 I2셀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썸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방금 입력한 레인지 판매 개수를 선택해서 이 레인지 판매 개수 안에 있는 데이터의 합계를 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밑으로 G5셀 밑으로 데이터가 추가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계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데이터를 지워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합계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VLOOKUP 함수와 유동 범위를 같이 응용해 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 히트를 오신 다음에 이 3셀을 클릭하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VLOOKUP 함수 안에 참조하는 범위를 A2셀부터 C6셀까지로 등록을 해놨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홍길동을 추가한 다음에 홍길동이라는 직원의 아이디인 6을 통해서 VLOOKUP 함수를 쓰게 되면은 NA5가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A2셀부터 C6셀까지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아이디인 6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유동 범위로 바꿔줄 건데요. 똑같이 컨트롤 F3키를 통해서 이름 관리자 불러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레인지 직원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지정 범위를 추가해 줄게요. 참조 대상은요, 똑같이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기준 셀은 J2셀이 되겠죠. 클릭하시고요. 콤마 3번 입력하신 다음에 count A를 통해서 상하 범위는 전체 J열을 클릭하신 다음에 닫아주시고요. 똑같이 머리글이 포함된 개수를 세웠기 때문에 -1로 상하 넓이를 조정해 주시고요.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좌우 넓이를 등록해 줄 건데요. 똑같이 count A 함수를 통해서 J1부터 M1까지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서 좌우 넓이를 넓혀 줄 거예요. 똑같이 갈아서 유동 범위를 등록을 맞춰 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레인지 직원 목록이 등록이 됐고요. 참조 대상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범위가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점은요, 이전과는 다르게 상하 넓이뿐만 아니라 좌우 넓이까지 유동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직원 정보를 성별에 더해서 사는 곳을 추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추가하게 되면은 컨트롤 F3키에서 이름 관리자에서 직원 목록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자동으로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렇게 새로운 직원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범위를 VLOOKUP 안에 응용해 줄 건데요. N3셀 클릭하신 다음에
VLOOKUP 입력해 주시고요. lookup 찾는 값은 n 있을 값이 되겠죠. n 있을 클릭하시고 컴마 넣어준 다음에 참조 범위는 range 직원 목록 선택하시고요. 찾는 열의 번호는 2번 열 값을 불러줄 겁니다. 직원명을 찾을 거고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VLOOKUP을 통해서 아이디가 3번인 직원명은 박철희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디가 6번인 직원명은 홍길동이 되겠죠. 똑같이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김민수 남 서울로 추가하고 VLOOKUP으로 아이디가 7번인 직원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넓어진 유동 범위 안에서 VLOOKUP을 통해서 검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인덱스 함수를 통한 유동 범위를 알아볼 건데요. 다음 강의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아래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